네, 안녕하세요. 원투코딩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개발자 100명, 200명 지원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신입 개발자는 더욱 불리해졌죠. 개발 포기할까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입 백엔드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최소 기준, 이 최소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양동주님과 널널한 개발자님의 영상과 현재 저희 회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이력서와 면접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들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신입 백엔드 개발자로서 최소 기준과 그 기준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스킵하지 말고 저랑 천천히 따라가 보면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백엔드의 최소 기준 첫 번째, 바로 API 개발 및 설계 능력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을 넘어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능력입니다. 이런 넷플릭스 같은 대규모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API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판 CRUD API를 말하는 겁니다. 컴공에서 또는 이제 부트캠프를 하거나 독학을 하거나 백엔드 개발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해보셨을 게시판 CRUD입니다. 게시판 CRUD API를 설계하면서 어떻게 API 리스트를 가져가야 하는지, 이때 중요한 건 이제 REST 규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API를 설계해야 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REST API라고 한다면 리소스 중심으로 이제 HTTP 메서드를 잘 활용한 API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HTTP 메서드, 이제 get, post, delete, fetch나 put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API 패스에서 create나 delete와 같은 동사는 안 들어가고 명사의 복수형을 사용한다거나 단일 리소스에 대해서는 아이디를 받고 리턴은 정상이면 200, 생성이면 201, 리턴이 없으면 204를 받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가장 간단한 이제 게시판 API 리스트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가입니다. 게시판이니까 프론트엔드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이제 여기서 필요한 간단한 HTML 정도는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CSS 같은 거는 필요 없고 이제 HTML에만 직접 구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증 인가입니다. 인증과 인가. 인증은 이제 요청자가 누군지, 인가는 해당 요청자가 권한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죠. 이 방식은 세션 쿠키 방식이 될 수도 있고 JWT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JWT가 세션 쿠키보다 더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서버가 기억하냐 안 하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뭐가 더 우수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전히 세션 쿠키 방식도 수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이제 인증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두 방식 모두 구현해보고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증 이후에는 게시글은 모두가 볼 수 있지만 수정은 작성자만 할 수 있게 하고 관리자는 모든 게시글을 이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처리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러 처리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보낸 데이터가 잘못됐을 때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핸들링하지 못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HTTP 상태 코드와 메시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PI 문서화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어디 노션이나 구글 닥스의 첫 번째 API 이런 식으로 문서화하는 게 아니라 오픈 API 규격에 맞춘 이제 스웨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웨거 이제 다들 한 번씩 해보셨겠지만 이제 스웨거를 사용해서 이제 본인이 만든 API를 명확하게 문서화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백엔드의 3요소가 뭔가요? 백엔드의 3요소는 웹, 와스, DB입니다. 3요소 중 하나인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몽고DB와 같은 NoSQL 아닙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NoSQL은
이제 차이점만 알고 계세요. 차이점만 알고 있고, 중요한 건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어떤 거 써야 하나요? 종류 다양하죠. 그냥 정해드릴게요. MySQL 또는 PostgreSQL 쓰세요. 그 둘도 이제 차이점이나 장단점 정도 공부하고 하나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알아야 하는 게 이제 ERD,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테이블 간의 관계인 ERD를 설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작성자랑 게시글은 1대1 관계죠. 그리고 이제 계정이랑 유저는 뭐 1대1 관계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SQL 여러분 쿼리 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쿼리 최적화 같은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ORM만 쓰다 보니까 기본적인 쿼리도 작성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제 ORM에서 사용하는 쿼리를 이제 실제 DB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로우 쿼리로 출력할 수 있는데, 그 내가 지금 실행하는 쿼리가 어떤 쿼리로 바뀌어서 이제 실제 DB에 어떤 로우 쿼리로 실행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쿼리는 이제 단순한 조회가 아니고 조인이나 뭐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쿼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 조회가 아니라 이제 통계 쿼리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인과 함께 가장 간단하면서도 DB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인 인덱스입니다. 이제 인덱스를 진짜 잘 써야 돼요. 아무데나 인덱스를 거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자주 사용하고 꼭 필요한데 인덱스를 설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배포입니다. 코드를 작성해서 로컬에 실행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배포를 하는 겁니다. AWS EC2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는 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AWS RDS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EC2까지는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RDS까지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RDS까지 사용해서 클라우드에 배포를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 EC2마다 이제 IP 주소가 있잖아요. IP 주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로컬호스트에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외부에서 요청해서 접속할 수 있게 외부에서 요청해서 요청이 처리되는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엔드 개발을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그냥 정말 포스트맨이나 CURL 같은 거 써서 그냥 요청하고 요청받고 뭐 그런 정도만 아는데 실제로 웹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백엔드의 3요소, 이 웹과 와스와 이제 DB의 관계와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제 대답 못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웹서버에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웹서버에는 이제 엔진엑스나 아파치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와스에는 톰캣이나 파이썬에는 유비콘,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쪽에는 이제 노드.js가 있죠. DB에는 MySQL 있고 PostgreSQL이 있습니다. 유저가 로그인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사용자가 브라우저의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랑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 요청을 땅 때립니다. 그럼 이제 브라우저는 이 정보를 담아서 도메인은 예를 들어 example.com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example.com에다가 로그인이라는 주소로 example.com에 로그인이라는 주소로 HTTP 포스트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웹서버인 nginx에 도달을 합니다.
nginx는 이제 example.com으로 들어온 요청을 받죠. 보면은 보통 이제 nginx 뭐 config 파일에 이 로그인은 이제 was로 넘겨라. 이제 웹에서 처리하기엔 복잡하기 때문에 was로 넘겨라. 뭐 이런 식의 뭐 설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nginx는 해당 요청을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넘깁니다. 이제 즉 was죠. was로 넘겨주면 뭐 파이썬을 예로 들게요. 이제 파이썬의 이제 유비콘이라는 was 서버 중에 하나인 이제 유비콘에서 nginx로부터 들어온 http 요청을 받고 유비콘과 fast API의 조합이라고 할게요. 이제 fast AP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앱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fast API 애플리케이션 앱에서 ID 패스워드로 다시 DB에 조회해서 있으면 이제 성공 실패를 요렇게 역순으로 유저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건 정말 이제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였고, 이제 세부 과정도 생략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도메인이 IP 주소로 DNS를 통해서 IP 주소로 뭐 바뀐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것들까지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은 뭐 자바 스프링일 것이고 노드.js나 뭐 장고, 패스트 API가 여기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동작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was 여기서 돌겠죠. 여기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웹의 흐름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입 백엔드 개발자 최소 기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API 개발 및 설계 능력,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 클라우드 배포, 네 번째 전반적인 웹의 흐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들이 이제 모르겠다 또는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이제 이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최소 기준이 안 되는 경우, 첫째 이제 REST API 게시판 CRUD 만들어 보세요. 이제 게시글 작성, 게시글 리스트 조회, 뭐 단일 조회, 업데이트, 삭제, 로그인, 로그아웃, 부트캠프에서 배운 뭐 백엔드 프레임워크, 뭐 스프링 부트나 뭐 익스프레스, 패스트 API나 장고 사용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만들고 익숙해지면 2일 이내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2일이면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6시간이죠. 이제 16시간 이내로 개발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DB는 무조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세요. MySQL이나 PostgreSQL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DB를 잘 모르겠다. 일단 이제 게시판 CRUD 만드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ORM이 실행하는 쿼리를 반드시 출력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냥 실행하고 끝 이게 아니라 출력해서 어떤 쿼리가 실행됐는지 보고 로우 쿼리로 DB에서 직접 실행해 보셔야 합니다. 단일 쿼리 말고 뭐 1대다 관계, 작성자란 게시글은 1대다 관계잖아요. 그래서 뭐 최소 조인은 한 번은 들어간 쿼리를 보고 짜고 해야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DB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하면 이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게 정광철 이 OCP, 여기 정광철님의 여기 유튜브 채널을 보세요. 강의 17개가 있는데 유튜브니까 무료죠. 이걸 왜 무료로 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보세요. 이거 이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배포. 첫 번째에서 개발한 게시판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로컬에서 끝내지 말고 AWS에 배포를 해보는 겁니다. 서버를 이제 EC2에 실행하고 DB도 RDS를 사용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컬호스트로만 뭐 로컬호스트 8000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걸로만 하지 말고 이제 EC2에 IP 주소가 있잖아요. 해당 IP로 이제 요청을 보내서 응답이 제대로 오는지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이제 추가로 뭐 인그레스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해당 EC2 IP 주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인그레스 규칙이라는 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AWS에서는 이제 인바운드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제 만약 여기까지 익숙해졌다면 네트워크 설정까지 더 해보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뭐 AWS VPC를 생성을 해서 EC2랑 IDS를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설정을 하고, 뭐 NAT 게이트웨이랑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EC2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AWS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클라우드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의나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꼭 이제 반드시 직접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게 실제 EC2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프리티어여도 연습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EC2랑 IDS 인스턴스를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학부생 때 AWS에 다큐먼트 DB라는 NoSQL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스터디한다고 만들었다가 스터디가 끝났는데 이제 그걸 삭제하는 걸 깜빡해서 요금 폭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금이 막 3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이 클라우드 배포해본다면, 아니 이거 일단 무조건 해보세요. 꼭 무조건 배포를 해보고 그냥 실습한 다음에 꼭 인스턴스 꼭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전반적인 웹의 흐름. 이거 전반적인 웹의 흐름을 잘 모르겠다. 이 웹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추천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했던 널널한 개발자님, 이제 그분 영상을 정말 자주 보는데, 이제 인프런에 그분이 이제 네트워크 핵심 이론이라고 기초 강의를 올려주신 게 있어요. 이게 유료인데 7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유료인데 이게 유료라서 보기 어렵다면 여기에 이제 미리 보기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36강 그림 한 장으로 외워서 끝내는 웹 서비스 구조 이론, 이거는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웹 서버, 뭐 왓스 그리고 DB의 관계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백엔드 신입의 최소 기준과 대비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신입 백엔드 개발자의 최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소 기준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원투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